이 대비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응?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처럼 시험 끝났으니까 좀 놀고 뭐 하루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시험 끝났으니까 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좀 널널하게 대충대충.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하는데도 웃음이 실실 나오는 거잖아. 아무리 떠들어봐라 난 놀 건데.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응? 지금 시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중에 가르치는 애가 있어. 물론 의지는 내가 높이 사는데 2학년 때까지 얘가 2학기 때 왔는데 지금 여기 몇 사람처럼 숙제 내주면 안 해. 안 하고 뭐 맨날 빠지고 결석하고. 근데 나 학원은 계속 다녔어. 근데 고3 됐거든. 그래서 당장 한 번 시험 남았죠. 기말 남았고 대학은 가야 되잖아. 근데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영어가 얘가 지금 6등급이야. 응? 근데 이게 내가 대학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졸업만 하면 지금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3학년 돼서 대학에 가고 싶어진 거지. 나한테 첫 질문이 뭐였느냐? 4년제가 난 몇 등급 맞아야 돼? 4등급이라고 했어. 4등급 맞아야 돼. 일단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이 쓰레기일 테니까 정시라도 가야 되잖아.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질문이 그거였어. 선생님 영어 4등급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 그렇잖아. 4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열심히 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앞으로 수능 날짜가 올해 이제 지금 6월이니까 이제 5월달 6월 넘어가지. 11월에 보니까 6, 7, 8, 9, 10 남았어. 5개월이잖아. 5개월 동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지금도 시작은 안 하고 뭐만 찾는 줄 알아? 인터넷으로 단기간에 수능 점수 올리기. 거기 보면 대부분 뭐겠어? 꾸준하게 단어와 어휘와 구문과 방법은 보이는데 그 방법을 실행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을 찾느냐? 잘 찍는다. 4번이 답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것만 찾게 되는 거야. 그 꼴이 안 되려면 니네가 지금 꾸준히 해야 돼. 그냥 뭐라 그랬어? 시험 기간이 없다는 건 평소에도 쭉 나눠서 해야 부담이 없는데 시험 기간에만 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비중을 늘려야 되거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공부를 지금 힘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쉽게 하려면 지금부터 나눠서 해야 돼. 근데 지금 학교에서 아마추어들이 뭐라고 해요?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시험 범위도 안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전교 1등급들이 시험 범위 없다고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겠냐 이 말이지. 그럼 뭘 가지고 할 것인가? 대부분 이런 교재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야. 맞지 않나?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이런 얘기를 열심히 전달해도 니네 학교 교실, 학원생들 말고 학교에 있는 한 교실에서 이런 얘기를 전달했을 때 몇 명이 이대로 할 것 같아? 매일매일 꾸준하게. 몇 명 정도가 할 것 같아? 한 반이 35명이라고 쳤을 때 몇 명 정도가 이런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 같아? 몇 명일까? 솔직히 얘기해. 35명한테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했어. 자,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 나눠서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했어. 몇 명 할 것 같아? 7명 굉장히 많은데? 이 7명, 더 적을 수도 있겠지. 3, 4명. 얘네들이 1등급이야. 4%인 거야. 이런 정보를 얻어서 꾸준히 매일 그걸 실행에 옮긴 애들이 상위 1%야. 100명 중에 4명. 그치? 생각보다 비중이 야 지금도 그렇잖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듣지만 집에 가면 안 할 놈들 많다고. 내가 또 관상 보고 알아. 지금 들을 때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라디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전교 4% 애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 하는 애들이야.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 니네 발곡고 효자고 뭐 저기 학교 많지만 어떤 학교는 미리 불러준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전과목 봤을 때 아직 시험 범위를 모르는 애들도 있어. 그럼 전교 4%가 시험 범위 모른다고 지금 공부를 안 할 거냔 말이야.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학원을 다닐 때 학원에서 배우는 교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시험이라는 테스트에 녹여낼 것인가를 자꾸 시뮬레이션 해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한 지문 한 지문 오늘 나간 걸 시험 대비처럼 공부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민성이가 수학하느라고 못했어요. 그럼 너 계산을 찾고 한 거지. 수학을 몇 시간 정도 하고 영어는 어떤 시간에 어떻게 나누어서 숙제를 하지? 그 계획부터 세워야 돼. 영어 시험 지금 숙제 내가 명문항에서 3번부터니까 풀어준 것도 있고 한 5, 6개밖에 안 될걸? 내가 숙제를 내준 게. 그럼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줘줘도 분명히 숙제는 완성돼 있어야 돼. 응? 그런 식으로 공부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3 꼴이 나지 않도록
3학년 됐는데 막상 모의고사 갔더니 오른동덕이고 그렇다고 학교 내신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학은 가고 싶고 그럼 총체적 난국이 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 이제 양화대교로 가는 거야. 너네 양화대교 안 보내려고 내가 자주 행복하자. 꾸준히 해. 그런 애들 못 당해. 그런 애들이 우상향을 그리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학원 수업 시간에 시험 범위도 아닌데 선생님이 중요한 표현이나 어떤 풀이 방식을 알려줬어. 근데 내 시험 범위에 그게 적용되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돼.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게? 자, 과목 간의 차이를 좀 얘기할게요. 수학은 좋아하는 애들이 이유가 있어.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유가 있어. 수학은 잘 해결이 안 되지만 해결을 하고 나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풀이법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서 풀리면 끝인 거야. 근데 영어는 내가 오늘 이 지문을 공부했다고 해서 수능 모의고사 볼 때 그 지문의 해결 능력이 완벽히 갖춰졌다고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수학이야. 근데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쭉 누적된 것들이 언젠가 포텐이 터지는 게 영어야. 그래서 이제 강남 엄마들이 조기교육 시키는 거야. 초딩 때부터 꾸준하게. 그럼 니네가 지금 잘하든 못하든 영어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 빵점이 아닌 다음에 그 정도의 실력이 있잖아. 그럼 그 정도 갖춰진 건 언제 하루 열심히 해서 갖춰진 게 아니야. 얘네도 기억도 안 나는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쭉 그 세월이 누적돼서 지금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수업하는 이 흐름도 나중에 니네가 요번 기말이 아니고 2학년 시험이든 아니면 나아가서 고3 수능이든 그때를 준비하는 베이스가 지금 깔리고 있는 거야. 깔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효과가 요번에 공부에 이런 애도 있어. 영어 공부 안 하다가 학원 다녀서 한 달 했는데 성적이 안 오더라고요. 한 달에서 절대 성적 안 오는 게 영어야. 오른다 해도 그건 요행수나 찍기 잘해서 잘 맞춘 거야. 그건. 그럼 그 다음 시험이 남아있잖아. 고3 때까지. 그거의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 결국은 난 고3 때 승부 볼 거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학이라는 게 쉽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수포자는 머리가 안 돼서 수포하는 거고 영어는 끈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제 영어 말고 니네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할 텐데 일본어 배우고 뭐 다른 언어 배워본 사람 알겠지만 중요한 게 뭐야? 끈기 아니야? 선생님도 여기 말해복한가 뭐 깔아가지고 일본어 좀 아니다 말해복한 말고 그 무료 뭐야? 듀오링고 깔아서 일본어 좀 배우려고 시작했어. 와 이거 집요하던데? 하루 안 하니까 그 이모 뭐야 그 앱 화면에 절 잊으셨나요? 들어와 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씹었어.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좀 일본어 그때 뭐 배운 것도 있고 한데 한 달을 씹어버리니까 그때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 나도 경험하는 거야. 일본어도 언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땠 써야 돼? 얘가 집착을 보이기 전에 앱이 집착을 보이기 전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걸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 듀오링고 이런 거 10분 정도 보는 거 아니야? 문제 하나 풀고 하는데 그걸 내가 꾸준히 투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나는 못했지만 니들 하라고. 싫든 좋든 영어 공부할 영어는 매일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일. 그래서 영어 학원도 제일 좋은 학원은 매일 하는 학원. 월화수목 금토일 계속 학원에서 최소 강제로라도 2시간씩 수업을 하면 늘게 돼 있어. 근데 뭐 그렇게 또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면 얘네가 학원 오지 않는 날을 잘 활용해야 돼. 그날 내가 뭐 학원은 어차피 학원에서 영어를 2시간 했으니까 했다고 그래서 영어 흐름이 이어졌다고 치면 학원에서 학원을 안 가는 요일에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던져주는 게 숙제야. 학원 숙제의 개념은 그거야. 학원 오지 않는 날 너희들 혼자 뭘 공부할 거야? 쌤이 주는 거 이런 거 좀 해봐.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숙제를 정해줄 필요가 없지.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할 테니까. understand? 이렇게.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서 문제 11번부터 볼 텐데 그러니까 요게 24년 6월이기 때문에 이제 6월 4일날 보는 모의고사의 수준은 요 정도가 될 거야. 원칙적으로 산모는 얘네가 고1 산모잖아. 그럼 공부한 거 없이 처음 보는 거잖아. 아예 책이 없어? 해설자를 똑같네. 고1 산모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중학교 때 수준의 단어와 내용으로 수능 방식으로 출제하는 게 3월이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사실. 근데 뭐 좀 어려웠지 이들은. 6월 건 이미 한 학기를 끝내고 보는 시험이잖아. 그래서 이 6모는 난이도가 3모보다 높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더 공부 안 하면 더 끔찍한 모고 성적을 받을 수도 있어.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3월 달에 만약에 3등급이었는데 6모도 3이다. 얘는 공부한 걸까 안 하고. 난이도는 상승했는데 등급은 유지했지. 공부한 거라고. 그럼 등급을 더 올리는 건 대단히 열심히 한 거지. 오케이? 이렇게 스스로를 묵묵 보고 나서 평가해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벌써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등급이라도 올리라고 했어. 윤모군이 나한테 지금 시험 볼 때마다 0.1점이라도 올리면 돼요. 올려야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선생님 학원 안 온 날 그러면 제가 숙제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거 내가 풀이하면서 주요표현 써주고 막 할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하고 똑같이 공부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자, 주어진 문장에 대한 순서를 찾는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시작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 주어진 문장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 하는데 내가 구문이 문제인지 어휘가 문제인지 점검하면서 일단 풀어보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걸 꼭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뭐 assume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았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럼 체크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모른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일단 순서를 잡아보는 거지. 잡아본 다음에 이 단어만 알았으면 좀 더 쉬웠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밑에다가 assume 꼭 외워야 되고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한 지문 공부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여러 지문 막 대충 푸는 것보다 지문 하나를 꼼꼼히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충분히 알아들었고 학원 안 하는 날 숙제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아마 한 대여섯 개 내줄 텐데 다음 주 일요일 날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개씩만 꼼꼼히 봐도 된단 말이야 지금. 오케이? 자, 항상 문장을 번역할 때는 온점을 기준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로를 칠 거야. 이 가로를 치는 이유도 한 가지 영어 문법인데 such as가 뭐였어? 뭐뭐와 같은이지. 이거는 부연 설명이지 우리가 없어도 되는 삽입이란 말이야. 이런 것과 같은. 일단 빼놓고 왜? 우리는 문장을 비교적 담백하게 봐야 되니까. 요거 빼고 나서 요렇게 끊으면 여기 주어랑 동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 it이니까. 여기도 주어랑 뭔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으니까 개수가 맞는 거야. as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돼서 지금 선생님이 해석을 안 하고 구조만 보는 거야. shift가 무슨 뜻이야? 원래 물리적 뜻으로는 이동시키는 거야.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동이 왜 전환이 되겠어? 여기 있던 걸 이렇게 옮기는 거야. shift. 우리나라의 구미호처럼 미국인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상상 속의 존재가 있어. 이런 괴물이 있어. 쉐이프 시프트. 이게 뭐냐면 원래 괴물인데 다은이를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다은이 모습으로 친구들 만나요. 그리고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이지영을 잡아먹고 이지영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거야. 계속 모양을 어때? 이동시켜서 바꾸지. 무서운 애야. 그래서 이게 왜 이 미신이 만들어졌느냐? 내가 알던 놈이 어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해. 너 쉐이프 시프터 아니야? 이렇게. 우리나라 구미호랑 비슷하잖아. 사람으로 둔갑하고 이런 거 그런 거야. 그래서 시프트. 난 이걸 외웠었대요. 시프트. 이건 변환이구나.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너네 컴퓨터 자판의 시프트 키도 원래 기능은 원래 자판에 표시된 그 글자를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야. 시프트가. 뭐 시프트 누르고 자판 누르면 바뀔 때가 많지, 그지? 기억들이
얘네 비즈니스 그럼 사업도 있고 일도 있지만 기업들이란 뜻도 있어. 단어. 기업들이 바꾼대. 바꾸는데 여기 보세요. 완전히 꼼꼼히 해주잖아 선생님. 바꾸면 당연히 이것으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럼 shift A to B면 A를 뭘로 바꾸겠죠? B로. 그럼 A가 뭐야? 해석돼? 몇 가지 핵심적인 비즈니스. 51번. 에레멘 OP 할 때. 그래서 기업들이 몇 개의 코어, 핵심적인 사업적 활동들을 뭘로 바꾸고 있어? 해석이 되니까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잖아. 기업들이 지금 기업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활동들을 다 무슨 화시키고 있어? 디지털화 시키고 있잖아. 그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판매나 마케팅이나 어떤 아카이빙, 저장 이런 거. 회사의 정보 저장 이런 거 있잖아. 아카이브가 저장소라는 뜻이야. 이걸 다 디지털화 시키고 있어. 아니 선생님 기업들이 옛날에 이 회계나 예산 기록 있는 거 있지? 옛날에 어떻게 했어? 캐비넷에다가 서류로 만들어서 다 꼽아놓지 않았어? 뭐 2000년도 2000년 다 무슨화 시켰지? 저장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지. 여기까지 그럼 이해됐어? 그렇게 되면서 애슘이 어떤 단어냐? 가정하다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뭐뭐라고 치자 이런 거야. 그 말에 뭐가 들어있어? 아닌데도 그렇게 치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확인은 못했지만 이런 걸 무슨 태라고 해? is assumed. 이렇게 가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야? 이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자꾸 이런 질문을 공부한 애들은 모의고사에 내용이 달라도 it is assumed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뒤에 대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공부 잘하면 밥도 많이 먹는다고 가정됩니다. 우리가 날개짓을 퍼덕거리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가정됩니다. 내용이 바뀌어도 it is assumed 대해서 똑같은 표현이 되잖아. 그럼 이게 익숙한 표현이 돼서 나중에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처질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건 대절. 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다? 덜 부정적일 수도 있겠구나. 왜? 왜 이렇다고 쳤을 때 기업이 디지털화 될수록 환경 부담이 적어져? 방금 얘기했잖아. 서류로 저장할 때는 다 뭐가 필요해? 종이, 보관하는 가구 이런 거 다 환경에서 자원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럼 파일로 딱 저장하면 환경 피해가 좀 줄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나? 옛날에 어땠어? 마케팅 할 때 전단지 돌렸지. 이제 스마트폰에 광고 띄우면 되니까 그 종이가 낭비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측면에서 관점을 보는 거야. 근데 니네가 지금 여기도 아마 프로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시작이 되면 예상해봐.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이렇다고 쳤어. 근데 예상과 맞더라 이렇게 나오지.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더라. 이렇게 가정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건 글을 많이 읽어본 애들이 느낄 수 있는 포인트야. 응?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지면 아니 선생님 수능 문제가 다 스타일이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뭐라 그랬어? 통념과 역적과 주장. 아니 솔직히 얘기 잠깐 뭐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뻔한 얘기를 왜 쓰겠어 이 글에다가? 자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이게 순서 유형이야. 근데 너희들의 수능 시험의 모의고사 지문의 모든 유형의 목적이 뭔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그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도표나 다른 뭐 있지 그 실용문 이런 거 빼놓고는 모든 지문이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바가 있는 거야. 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주장, 요지, 제목, 주제야. 그러면 순서 문제라고 해서 그게 없느냐? 있어. 그래서 니네 학교생들이 시험 범위에 순서 문제가 들어가도 주제 문제로 바꾼다거나 빈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빈칸을 만들 때 뭘 만들겠어? 여기에 빈칸 만들겠니?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빈칸을 만들겠니? 그럼 빈칸 유추해봐.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도 환경 보존이 원활하지 않다는 정도로 나오면 예상과 딱 맞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가지고 읽어보는 거야. 그런 흐름에 맞는지. 이렇게 예상은 돼.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과정이니까 바로 다음에
B번 봐봐. 역적 있어 없어? 이게 1학년이니까 기출문제 6월인데도 아까 얘기했잖아. 통념이 뭐야? 굳이 글을 안 써도 너희들 다 예상하고 아는 바야. 근데 글쓴이는 그러나 이게 니네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게 무슨 사실이야? 새로운 사실이야. 이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그지? 그럼 주제는 뭐겠어? 디지털화 돼도 환경의 피해가 그렇게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지. 예상량 만나보세요. 그걸 방향을 잡은 애들은 해석이 잘 떨어지지. 그러나 디지털 사업 활동들은 다 나오잖아. 여전히 그럼 어휘 문제. 위협을 해야지 베네핏 나오면 되겠었는데. 우리는 니네 다 지금 흐름상 다 하잖아.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니네가 공부할 때 이게 우리 시험 범위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이 프리튼 자리에다가 베네핏 같은 거 넣으면 틀린 줄 알아야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서 공부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위협하다라는 뜻인데 이 흐름상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아? 여전히 뭐하고 있다? 위협하고 있다. 주제도 되면서. 그지? 뭘 위협해? 환경 문제를 덜 할 거라고 가정했는데 아니다. 오히려 위협한다. 여전히. 그리고 뭘 들어줘야 돼? 그래, 그거 니네 계속 하니까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거 예시라면. 지금 중학교 1학년 데려다 놓고 설명하면 예시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보이니까. 좋아? 어떤 경우에는 그 해 디지털 사업이 해를 준다 그랬지. 그 해가 훨씬 더 뭐랑 비교하는 거겠어? 디지털 안 됐을 때보다 더 어떨 수 있다. hazard가 뭐야? hazard가 명사야. 위협. 이런 거 집에 가서 아니었으면 공부하는 거야. 위협. 자, 뒤에 OUS 붙으면 품사가 뭐가 돼? 형용사.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문법. 비동사 뒤에 형용사. 형용사 비교급 more. 비교 강조 even still a lot are. 그지? 그렇지. 딱 나오는 딱. 어느 한 단어도 쓸데없이 나오는 게 없다. 그럼 니네 어법 문제. 이거 왜 틀려? 부사가 왜 들어가면 안 돼? even more hazardous는 이게 하나의 형용사 비교급인데 앞에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쓰라고 내가 평일 수업 때도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형부 문제가 되는 거야. 응? 교리야. 응? 자, 디케이드 몇 년? 100년. 센츄리. 천년. 밀레니엄.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회사들 used to 지겹지 않니? 주어 비동사 없이 used to 동사원이야.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반복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회사에 있는 사무실들은 가지고 있었어. 훨씬 더 많은 종이가 아니고 종이 무슨 물? 폐기물들을. since 내가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려면 주절에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 have 플러스 pp가 주절에 있고 since가 나와야 뭐뭐 이후로야. 없지. 없으면 무슨 뜻? because. 간단하잖아. have pp 있으면 이후로. 없으면 because. 바로 잡히죠. 없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문서들이 were paper based. 그냥 이게 한다는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케빈이 얘기했지? 모든 문서는 종이 기반이었다고. 나승환이 저 암기부에 잡혀가면 어떻게 해? 빼와가지고 야 나승환 씨 봅시다 이렇게 보잖아. 근데 요즘은 어때? 나승환 씨 주민등록번호요? 그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어질 게 A인지 C인지 판단. 앞대가리 보고. 이렇게 종이를 쓰다가 뭘로 바꿨어? 그래, 그 바꿨다가 어디 있어?
종이를 쓰다가 바꿨다. A야 C야? C. 그래서 이렇게 종이 기반이었다가 작업장들이 이동시켰어. 뭘로? From paper.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들로. 뭐를 전환시켰어? 그 문서들을 전환시켰을 때 회사에 쓰는 인보이스라는 게 뭐 송장,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것들 여기까지겠네. 이동시켰어. 여기서부터 이걸로 뭐를? 이것들. 회사 내 송장이라 해서 회사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문서 같은 거야. 이거나 이메일 같은 걸 다 바꿨지. 디지털화 시켰지. 그랬을 때 it was a promising. 그 당시에는 이게 약속을 promising. 약속 알잖아. 이게 이런 말 국어 시간에 배웠어? 전도가 유망하다. 전도 뭐야? 앞전자, 길도자. 앞길이 어떻다? 유망. 희망이 있다 없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it was, 그것은 굉장히 전도 유망한 아주 앞날이 밝은 조치 단계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종이를 안 써도 되잖아. 종이 안 쓰고 이제 디지털화 시켰으니까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조치로 여겨진 거야 처음에는. 근데 우리 주제가 뭐였지? 하지만 이게 오히려 해를 더 끼쳤다 그랬지? 또 자연스럽게 뭐야? 그러나 예상은 밝았지만 오히려 인터넷과 electricity, 전기로 쓰는, 전기에 대해서 쓰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된 거야? neglect. 정확히 말하면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됐어? 인터넷과 전기가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비용. 오케이? 컴퓨터 전기 써야지. 그지? 인터넷도 뭐 탄소 발자국 나온다고 하지. 그게 오히려 나무 해치는 것보다 더 심한 비용을 들게 한다는 거야. 그게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거야. 오케이? 최근에 Wired Report, Wired라는 잡지의 보고서는 declare, 원래 declare는 선언하다. 선언한다는 건 확실히 밝히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지. 뭐라고?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이 뭐다? 화석 연료들이다. 저 이과 애들 관심이 높은 사람 알 텐데 우리나라 지금 뭐 AI 혁명 어쩌고 얘기하지.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 가장 큰 문제가? 그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 이과 애들 알지? 전기가 엄청 필요하다고. 니네 AI가 지금 니네 GPT 검색할 때마다 엄청난 전기가 소비된다고. 그럼 이게 AI, 국가 기반의 AI를 돌리려면 전력 발전소가 확보가 돼야 돼. 근데 그 발전소를 못 짓는다고 지금. 지을 땅도 없고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AI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독자적으로 국가적인 뭐 무상 AI 이런 거 개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발전 문제야. 전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 그래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풍력 발전 이런 거 아직 못해. 조달을 못해.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AI 좋다고 하는데 발전소 어디다 지을 거예요? 뭐. 근데 원자력 짓지 말자면서요. 근데 원자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막 바뀌어. 원자력을 반대하던 사람이 AI 얘기 나올 때도 진짜 그러고. 그지? 그럼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요즘에 전기 대부분 무슨 발전하지? 아직도 여전히 한 60% 이상의 발전을 차지하는 게 무슨 발전이야? 화력 발전이야. 화력 발전 못 태우는 건 쓰레기 태우는 게 아니야. 전부 다 화석연료, 석유나 천연가스 태우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AI 돌리려고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서버 있지? 회사마다 서버가 있잖아요. 문서가 없이. 그 서버 계속 켜져 있어야 되지. 전력.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고성능 컴퓨터가 계속 전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데이터가 존재할 때까지. 그렇잖아. 니네 카톡 메시지 어디 저장되는 거야?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되는 거야. 니네 휴대폰에 남아있는 게 아니야. 거기다 저장되지? 그럼 그 서버 꺼지면 어떻게 돼?
니네 개인정보 다 날아가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KT가 예전에 서버가 잠깐 멈춰가지고 막 그래서 비상전력 만들어 놓고 자체 발전소 두고 해서 완전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는 거야. 이 서버가 데이터. 클라우드도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나오는 클라우드도 다 어떤 클라우드니까 구름 속에 자료가 있는 거예요. 서버 안에 있는 거야. 서버. 최근에 이 잡지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 이거거든. 얘네들의 에너지원이 다 뭐다? 화석이다. 이러면 이제 종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냥 에너지 자체가 더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A로 가서 When we store 우리가 그러면 데이터를 계속 어떻게 하겠어? 버리지 않고 계속 쌓겠지. 그러면 니네 카톡 메시지가 니네 파일 같은 거 보내지 사진 같은 거. 선생님이 막 시험 문제 같은 거 보여주죠. 아직도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기출 문제 PDF로 보냈어. 처 안 보다가 한 보름 지나가지고 다시 메시지 있거든. 열려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볼 수 없거나 존재하지 없는 파일인데 이렇게 나오지? 그거는 그것까지 다 니네가 내가 보내는 순간 그 카톡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 그 영상하고 다 이렇게 서버에 계속 넣다 보면 이 서버 터져. 그래서 일정한 만료 기간을 두고 정확한 개념은 내가 가은이한테 메시지 동영상이나 파일을 보냈다. 그럼 카톡 서버에서 15일 동안 보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열어볼 수 있을 때 열어보게끔. 근데 얘가 그 기간이 넘도록 열어보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제가 지워버리는 거야. 서버에서.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니네가 살아가는 시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요 개념들 우리가 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때 클라우드 이게 뭐야? 서버지. 여기 저장할 때 증가된 저장할수록 뭐가 생겨? 증가된 카본 탄소 배출이야. 에미션. 탄소 배출이 만든다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 비유법이야.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 청정 구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그레이 회색 빛으로 만든다. 흰 구름이지만 여기서 푸른 구름이라고 쓴 거야 그냥. 우리 녹색 구름 뭘 상징하겠어? 녹색. 한번 친환경이지? 그럼 녹색 구름이 상징하는 건 뭐야? 친환경적인 활동인데 이것을 어두운 회색으로 만듭니다. 그레이가 맞아. 그레이가 맞아. 이게 무슨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어떻게 맞아?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철저 고민하지 마. 둘 다 맞아. 어떻게 있을까? 자, 카본 풋프린트. 니네 요새 과학 시간이든 사회 시간이든 계속 나오는 거잖아. 뭐? 탄소 발자국. 근데 이 시대를 살면서 탄소 발자국이 뭔지, 탄소가 어떻게 발자국을 하는 게 그러면 안 되고, 탄소 발자국이 뭐야?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환경을 해치는 물질이 남는 정도가 탄소 발자국이야. 자동차를 타고 가면 배기가스라는 뭐가 남는 거야? 탄소 발자국. 오케이? 모든 것에 사용 후 부산물로 남는 것, 폐기물의 근본은 탄소거든. 탄소. 카본 풋프린트 오버 이메일. 니네 이메일 한 통 보내도 탄소 발자국 나와. 그럼 비교해 볼게요. 니네 이거 이해를 또 올리고 편지 한 통도 종이를 쓰지. 편지 그냥 보내는 편지. 거기도 탄소 발자국 나왔나? 나오지. 종이 만들고 그 종이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들고 공장을 돌려서 종이를 만들고 나오지. 편지 한 통. 이메일 한 통 보낼 때도 그 전력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나오지. 어떤 게 더 크겠어? 에너지 소비량이. 종이가 더 커. 한 통으로 따졌을 때. 근데 문제는 뭐야? 종이 편지보다 이메일 보내는 게 편하지. 그래서 이메일 전환되면 종이 한 통만 보내도 되는 걸 이메일은 쓸데없이 10통, 20통 보낸다. 그럼 따라 역전시켜버려. 니네 DM이 이메일인 거 알아? DM이 이메일이야. 니네가 이메일 옛날에 주소 치고 이렇게 보내는 방식 있지?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야.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인스타 DM 보내고 페이스북 메시지 주고받으면 나중에 내 이메일 등록된 이메일 열어보면 그게 다 기록돼 있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낭비지. 니네가 댓글 그 DM으로 야 뭐해? 이렇게 보냈어도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낸 거야 사실. 그지? 그럼 옛날에 편지 같으면 어때? 야 뭐해? 난 뭐 하는데 넌 어떻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한 번에 딱 보내겠지. 지금 이메일은 야
보내. 너 뭐해? 야 보내. 이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카본 풋프린트 이메일은 작아.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 작아. 뭐보다? 일반적 우편보다 보내어지는 뭘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어지는 이메일보다 한 통의 양은 작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4 grams of CO2 그것이 4g의 CO2를 유발시키는데 그것이 as much as 500g까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이메일 한 통은 4g인데 만약에 니네 이메일 보낼 때 attach가 붙이다가 모르겠어. 이메일 보낼 때 붙여버리는 게 뭐야? 이모티콘. 첨부 파일이야. 이모티콘 같은 소리. 이모티콘도 포함되겠다. 어쨌든 이메일 보낼 때 첨부하는 거 있지? 이거 하나 보내는 게 만약에 이 첨부 파일이 크다면 최대 50g까지 나갈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이메일 보낼 때 밑에 첨부 파일 붙이는 게 엄청난 그 에너지 소비를 동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카톡에서는 어떻게 했어? 서버에 그런 파일이 날라오면 일정 기간 뒀다가 뭐 해야 돼? 삭제해야지. 계속 유지하면 계속 전력이 나와. 오케이? 잖아. 요새 범죄인들이 쓰는 거 뭐야? 텔레그램. 이거는 왜 그게 이 범죄인들이 쓰고 그러는 줄 알아? 카카오톡은 니네가 보낸 메시지가 다 저장돼 서버에. 텔레그램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보내고 없어져. 한 번 보내면 다 삭제돼. 그냥 바로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 기능만 해줘. 임시 저장만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삭제. 그래서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이미 싹 지워졌기 때문에 과거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범죄 저지르면 카톡으로 해. 텔레그램.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2번 볼게. 시간 금방 가잖아. 내가 지문 지금 선생님하고 한 5분 정도 했나? 요렇게 한 개씩 해. 너희들도 집에서 35분 동안 시간을 30분, 40분 놓고 지문 하나 공부하면 정말 뭐라도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겠어? 근데 급하다 급해. 요거 오늘 하루에 끝내고 쉬어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 지문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선택과 집중. 10개를 대충 하는 것보다 한 개를 꼼꼼히 오는 게 니네 실력에 더 도움이 된다. 자, 요거 조금 하다가 쉴게. 첫 번째 줄 읽어야 되는데 원래 수능이나 학교 내신 시험의 교과서의 영어 소재의 범위는 너희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학습 과정의 일부가 나와요. 그렇지? 지금 생각해봐. 아까 무슨 과목이 있겠어? 아까 처음에 그 뭐였지? 처음에 이거였나? 디지털 그거였지? 이거 있나? 이런 과목 이런 내용 다루는 과목이 있나? 그래서 환경 보호, 탄소 발자국, 환경 피해 무슨 과목이에요? 사회에 있지 않냐? 사회에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게 나오잖아. 요거 어디 나와? 요것도 뭔가 과학에 나와야 되지? 니네 배운 게 나온다니까. 읽어봐. 뉴런. 배웠잖아, 니네. 뉴런. 난 아직도 기억난다. 이게 몇 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5개인가? 이거 아직 안 배웠니? 이거 그림 그리지 않냐? 과학 시간에? 뉴런? 우리 뇌 뉴런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끄트머리 뻗어나온 부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신경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생명과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지문도 나오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건 6월달까지 니네 과학 시간에 기초 생명과학의 뉴런을 배웠다고 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읽어보라는 거야. 어렵게 생긴 단어가 나오면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이걸 안 읽은 친구들은 이게 또 무슨 단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아는 뉴런? 이렇게 되는 거야. 뉴런도 모르면 꽝인 거고. 뉴런. 무슨 뉴런? 미로가 뭐야? 거울 뉴런 배웠냐? 따라쟁이야. 거울이 뭐야? 똑같이 하는 거잖아. 우리 내부에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 이게 있다는 것이 뭐 됐겠어? 과학자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거울 뉴런의 발견은
이거 주어 누구야? 뉴런스야? 누구니? 디스커버리지. 전치사고 빼고 그래서 여기 수일치 해즈. 가지게 된다. 부사니까 무시해버리면 해즈가 가지다가 아니고 pp랑 결합이 되니까 가지다가 아니고 뒤에 changed. 현재 완료. 이미 뭐 했다? 싹 바꿔놨다는 거야. 그것도 profound. 아주 심오하게. 심오라는 게 깊이거든. 아주 깊이 바꿔놨다. 더 그 클라이막스처럼 해석하면 송두리째 바꿔놨다. 뭘 바꿨느냐? 방식을 바꿨는데 내가 본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더 웨이 위. 더 웨이는 맞는데 웨이 위는 이상하지. 이럴 때 뭐하라 그랬어 계속? 바로 치라고 했잖아. 우리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관계 대명사절인지 관계 부사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우리는 어쨌든. 형용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방식?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그게 어떤 방식인데? 뭐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학습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확실히 바꿔놓았다. 됐어? 이게 뭔데? 관찰에 의해서 학습하는. 이게 인간의 능력. 응? 인간은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거울 유런이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으로 B번 보세요. As children,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로서 우리는 배운다. 우리는 배워. 많은 걸 배우는데 어떻게 해서 배워? 앞에 나온 거 observing, 뭐 하면서? 관찰하면서. What our parents, 우리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Newborns, 신생아들은 in the first week of life, 태어난 지 첫 주에 have an inborn tendency, inborn, 태어나다니까 이게 타고난 성향을 갖는데 뭐 하겠다? To stick out, 내밀겠다. stick out이 쭉 내미는 거야. 뭘 내미는지 봐봐. Their tongue, 뭐를? tongu이 어디야? 혓바닥. 깐단쟁이들은 집에 가서 조그만 조카 있으면 해봐. 걔 앞에서 이러고 그러잖아. 걔 어떻게 하니? 걔가 뭐야 이러니? In newborn 어떻게 해? 이러면 어떻게 해? 똑같이 하잖아.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애야.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남이 뭘 하면 뭐 한다? 그대로 한다는 거지. 그게 새로운 개념이야. 새로운 신생아들은 첫 주에 have inborn, 타고난 성향을 갖는데 스티가 내미는 거야. 그들 혓바닥을. 만약에 그들의 부모가 스티가 그들의 혓바닥을 내민다면 그러한 이미테이션이 뭐니? 이미테이션. 모방. 그래서 내 저기 가방 짝퉁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찐품이 아니잖아. 모방. 페이크 이런 거 아니야. 모조 가품을 이미테이션이라 그래. 그러한 모방은 is not perfect. 어떻지 않아. 완벽하지는 않아. 따라하긴 하는데 똑같이는 못해. 쉽게 말하면. Understand? 처음에는 똑같지 않고 완벽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되겠어? A번. 너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보지 못할 수도 있어. You may not see. 뭐를? 그 혓바닥이 뭐 하는 것을 나오는 것을 이거 왜 원형이야?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야. C. C 무슨 동사?
지각동. 이런 걸 조동사 있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C 지각이니까 목적어 원형 쓴 거야. 그럼 내밀어지는 게 뭐야? 너야 혓바닥이야. 이거 자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계속해서. 너는 보지 못하는데 혀가 나오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다. Each time은 매번, every time 이런 거 같은 거야. every랑 each랑 똑같으니까 뭐 할 때마다 네가 너의 혓바닥을 소유대명사 뭐 할 때마다 네가 A 앞에서 내밀 때마다 그 혓바닥이 나오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너의 아이에게, 신생아에게. 그러니까 뭐야?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밀 때마다 똑같이가 매번 똑같이 하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 혓바닥이 반복할수록 더 자주 나올 것이다. 네가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이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딴짓 하는 것보다 하든 안 하든 계속 그걸 하면 얘도 결국은 따라한다는 얘기지. 애들은 babble 뭐 한다? 하는 거야. 오마리하다. 내 앞에서 뭐라 그래 계속. 엄마 해봐. 엄마 이러면 안 할 때도 있고. 엄마 알겠지 그지? 처음엔 퍼펙트하지 않다 그랬잖아. 근데 자꾸 해줘야 되는 거야. 자꾸 해주면 결국 어떻게 돼? 애기들은 옹알이 한다. 나중에는 드디어 옹알이 끝에 시작하게 될 수 있겠지. 이미테이트. 모방하려고 할 수 있겠지. 그 소리를 그들의 부모가 발성하는 소리를. 그지? 이거 뭐 쉬운 얘기잖아. 엄마가 애한테 말 가르치는데 자 이건 따라해. 볼펜. 이 새끼 안 되겠네. 이러면 돼? 안 되는 거지. 애인데 뭐야? 이렇게 다시 볼펜. 볼펜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볼펜 있네. 볼펜 있네. 볼펜이 있네. 볼펜 있네. 이러면 애가 그걸 옆에서 듣다가 뭐야? 따라해봐 안 해도 따라 한다니까. 그래서 너네 친구들 중에 욕설 많이 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대놓고 걔한테 야 씨발해봐 그러겠니? 아니야. 주로 집에 부부들끼리 쓰는 대화가 욕설인 거야. 그럼 애는 옆에서 보다가 그걸 뭐해? 거울 유연 때문에 해봐 이런단 말이야. 너는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하고 자기들끼리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학교 와서 욕설을 밥 먹듯이 쓰는 애들 보면은 가정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그런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야. 근데 엄마 아빠가 고상한 친구들이 있지.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하고 이게 쟤는 좀 되게 딱딱하게 말 쓴다 이런 집 있지? 그럼 대부분 이제 부부들끼리도 여보 오늘 당신 뭐 했어요? 반말 안 하는. 그런 애들이 친구들 보면은 엄마 나 오늘 이거 뭐 사 먹었다? 그럼 되게 쟤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또 엄마 아빠랑 반말하는 집안 애들이 엄마 근데요 오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존댓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아이들은 배불하다가 나중에는 그의 부모들이 발성하는 흉내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Later still. 훨씬 더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익숙해졌으니까. 흉내내다가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이제는 훨씬 더 나중이 되면 이거 너네 비교 강조 내가 스틸 들어간다고 했지? 이게 부사니까 뒤에서 꾸미는 거야. 그냥 나중이 아니고 훨씬 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은 play with vacuum cleaners.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도 논다.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도 논다. In imitation of their parents. 자, 말만 따라하는 게 아니야. 옆에서 아빠가 망치질하면 그게 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지가 뭐 주워 들어가지고 자가지고 때리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동도 다 거울 유런이 작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일 때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애들은 그걸 내가 언제 너한테 욕설하라 그랬어? 언제 그걸로 사람 때리라 그랬어?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한다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순서 볼까? 봐봐. 처음엔 옹알이 따라했지. 나중에는 물건 가지고도 따라한다. 절대 이 순서가 뒤집어져서는 안 되겠지?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어딨어? 이게 C 앞에 종합교에서 그런 게 뭐야? A였지? 무조건 A, C로 나와야 돼. 그럼 얘 선택지 봐봐. 객관식이니까. C 뭐식이 A나 CA로 된 거 있어 없어? 그 선택지 1, 2, 3, 4, 5번 객관식이잖아. CBA든
아니면 CA, B든 두 개 날아가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잡는 거야. 확실한 순서 잡아놓고. 오케이? 내가 잘못 얘기했나? 지금 순서 어떻게 돼? 요거 앞에 A지. AC로 나와야지 CA 나오면 안 돼. 이해됐지? 자,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니? B번. 네? 마지막 끝났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AC로 끝났으니까 맨 앞에 B를 올리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순서 문제는 지금 봐봐. 니네 내가 순서 문제 풀이를 마지막에 했잖아. 근데 봐봐.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순서만 풀려고 하면 아까 그 고3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만 딱 보고 순서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건 임시적이고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지. 이 문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부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순서가 잡힌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모든 유형의 문제의 베이스는 뭐야? 글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종합해서 그러면 이런 전개가 맞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순서 문제를 주제, 주장 푸는 거와 별도로 생각하고 풀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방향이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 속도를 붙여서 조금씩 더 빨리 푸는 스킬을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편법 이런 거 있잖아. 그 아마추어 강사들 1학년을 놓고 말이야. 얘들아 지시어 however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역접이 있어서 요걸 보면 근데 수능 지문이 그렇게 나오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용 파악이 우선이 돼야 돼. 오케이? 5분만 주시.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 하나의 예들로서 하나의 예로서 야구팀들은 키보를 가진다. 키보 이게 뭐냐? 키보는 뭘 하냐고. 풋볼은 플래그 풋볼이나 주니어 사커 엄마 보자마자 뭘 봐. 사커는 더 작고 더 가벼운 공을 쓴다. 자, 키볼이 정상적인 야구공이 아니지. 그래서 정상적인 야구공이 아닌 좀 더 가볍고 뭐 경지의 키볼을 쓰기도 하고 축구는 플래그 풋볼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또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 더 작고 가벼운 공을 쓰기도 한다는 것은 아마 이 앞에는 정상적인 공보다 청소해줘 아이들로서 좀 더 부드럽고 작은 이런 거 날려내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앞에 배웠어. 이미 공부가 안녕이라고 하니까 안녕 안 하시네. 다른 스포츠들이 만들었다. 어댑테이션이 적용. 누굴 위해서? 그 애들을 위해서 뭔가 다르게 의무해요. 니네가 뭐가 아베 골프 그래서 키볼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요것에 대한 어댑테이션. 하고 싶은 말은 안 되니까. 다음에는 또 기획해요. 여기 좀 보면서 뭘 보고 있어. GD형이 협찬해줘. 데이지. 돼지들 뭐라 그래라.
엄마 언제 오지? 거의 가는 거야. 어디가? 언제 오냐고? 안 돼. 아니, 아니 근데 그거를 며칠에 가야지 200명을 하고 가지 그렇잖아. 그냥 눈이 뜨니까 오늘이 가는 날이 아니지. 너 어제 좋아하는 초면 늦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보려가지고.